우리은행을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들어와서도 잘 생활하고 그다음에 좋은 퍼포먼스를 내서 승진을 계속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디든 내가 되면은 들어가야지 은행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한테 적성에 잘 맞는 은행을 좀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 노력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은행은 다른 은행과 좀 다른 어떤 기업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어드밴티지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좀 좋은 점, 특별한 점, 뭐 이런 거를 은행장님이 직접 쏟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은행을 IMF 기점으로 예전에 시중은행, 지금의 은행들로 구분을 하는데 IMF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 기업 금융을 제일 잘하는 은행. 그래서 지금 우리은행이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다른 소비자 금융도 열심히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금융의 최강자라는 저희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동반하는 그런 동반자적인 어떤 책임감과 기업에 대한 가치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틀에서 좀 로열티가 강한 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DNA 자체도 저희들이 122년이 지나서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 경쟁적인 요소가 있지만 좀 더 사회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이 좀 다른 은행원들보다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별성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책임감도 좀 남다르고 네.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어떤 이바지 아니면은 같이 열심히 살겠다는 어떤 좀 의지가 확고한 동반성장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원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종의 그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주인의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어떤 조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직과 개인이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개인이 학교에서 무슨 전공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그 조직에서 조직의 DNA를 받아서 조직은 저렇게 성장하는데 나하고 차별이 되면 그분은 그 조직에서 이반되는 분이지 조직과 동방성장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발전을 더불어 조직과 함께 개인이 성장을 해나가는 템포를 같이 갖고 가면 그분은 나중에 임원이든 CEO가 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은행장님 말씀은 굉장히 모범적인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이 실제로 이제 현실과 그다음에 이제 이 신입 행원들이 겪는 느끼는 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예를 있죠.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우리은행을 지원하는 솔직한 이제 취업 준비생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궁금한 거를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십시오. 제가 예전에 자폐어를 했을 때 성균관대학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지금 함영주 부회장 하나은행 부회장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이 예상을 떠서 어떻게 하면 하나은행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질문을 합니까? 뭐 이런 거를 물어볼 줄 알았는데 대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처음에 하는 게 뭐 초봉이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퇴근 시간은 지켜집니까? 근무 강도는 어떻습니까? 뭐 은행은 문을 닫고 마감이 더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워라밸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런 근무 시간의 어떤 강도나 그다음에 내가 그 근무 외에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이런 걸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요즘은 법적인 제한 52시간 때문에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대면 채널에서의 고객 접점의 시간들이 많이 줄었어요. 고객님들이 영업점에 오는 분 예전보다는 완전히 그때는 비대면 채널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마감 후에 그리고 이제 전산이 많이 IT가 발달이 돼서 예전에 우리가 수작업으로 하던 일들이 거의 다 전산화됐고요. 그리고 대면 채널에 오는 고객님들이 많이 줄어서 예전처럼 업무 마감하고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라밸을 강조하는 요즘 MZ 세대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업무가 마감되고 퇴근을 했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개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과 동반 성장을 하려면 결국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조직과 동반 성장을 절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 행장님은 사실은 신입 회원부터 시작을 해서 네. 쭉 이제 직급이 상승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은행을 이끌고 계시는 은행장을 맡고 계십니다. 사실은 누구나 꿈꾸는 은행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지금 신입 회원들도 아 나도 언젠가는 은행장이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노하우를 살짝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노하우라고 이야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이 행동을 제한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신입이 스타트할 때 나는 막내고 신입이니까 요 정도 하면 선배가 봐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신입이 나는 일단 선배들한테 칭찬도 받고 싶고 나는 신입이지만 내 바로 위에 있는 고참들, 예를 들어 팀장들, 뭐 영업장 같은 지점장의 어떤 생각을 닮아가려고 저 사람은 무슨 고민을 할까? 내가 이 일을 처리하면 우리 조직이 작은 단위의 조직이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어떤 그 균형 감각을 갖고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숲과 나무의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나무에 매몰이 돼서 숲을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신입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자기가 신입이면서 나는 우리 팀장을 뭘 도와줄까? 팀장이면 이런 고민을 아니면 내가 이런 사고를 저질러 놓으면 어떻게 수습을 하지? 아니면 내가 요것만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더 하면 우리 팀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의 차이가 나중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종의 자기중심적 주인의식인데 이 부분이 조직에서 굉장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성장할 수 있던 가장 큰 요인이 그거였지 않나. 그 가장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고 네. 위에서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하기보다는 맞습니다. 예. 그 자기가 속해 있는 팀이라든지 그 조직에 맞게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으려면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네. 고민하고 행동을 하라. 그것이 곧 앞으로 CEO도 될 수 있고 은행장이 맞습니다. 될 수 예. 있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이게 몸 실천하기는 좀 어려운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게 적극적인 어떤 그 능동적 사고와 수동적인 부분인데 그게 이제 성격일 수도 있고요. 생활에서 패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 있고 의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자꾸 긍정 마인드로 그렇게 능동적 환경에서 자기를 자꾸 생태적으로 단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기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직원 비율이 네. 그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뭐 반에서 오히려 우리 여자 직원들이 조금 더 넘었습니다. 한 3%? 과거에 비해서 이제 점점 여자 그럼요. 예. 회원들이 네, 더 네. 많았고. 지금은 오히려 어떤 일이든지 차별적 요소 없이 은행만큼 성에 대한 평등한 직장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본부에 기획하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영업점에 있는 분들, 여성이라고 우리가 업무에서 차별을 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본부에서도 지금 리더들이 되는 여성분들이 꽤 많은데 뭐 지금 사실은 블라인드로 요즘 이제 면접 채용 방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실제 디베이트를 시킨다든지 서로 인터뷰를 한다든지 면접을 해보면 진짜 여학생들이 훨씬 뛰어난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실력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네. 하는 일도 뭐 차별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창구 여직원이라는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창구도 그 지점도 많이 줄여나가는 추세죠. 디지털화 되면서. 예, 지금 이제 가장 큰 변화가 국장님 말씀대로 대면 채널이 고도화가 되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디지털이 가속화되면 이제 남아 있는
대면 채널을 어떻게 가속화시켜야 되느냐, 고도화시켜야 되느냐. 거기에 제일 핵심은 뭐냐면 인력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대면 채널에는 과거의 은행의 전형적인 형태는 예금계, 그다음에 뭐 기업 담당, 그리고 뭐 PB 담당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지금은 디지털이 가속화돼서 예전에 일반적인 예금을 담당하던 창구는 지금 화상으로 바뀐다든지 키오스크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챗봇으로 바뀐다든지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요. 지금은 전문 역량을 가진 전문 인력들만 영업점에 남을 겁니다. 향후에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벌써 대면 채널의 전략화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저희는 VG 제도라고 하는데 그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이라고 중심점과 일반점에서 업무하는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기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전문가, 그리고 웰스 매니지먼트를 VIP를 담당하는 PB들만이 앞으로 살아남기 때문에 여성 인력이든 남성 인력이든 나는 기업 전공을 해서 기업하고 거래를 하면서 컨설팅 업무를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 그쪽 업무를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나는 PB를 하겠다면 PB를 가고, 그리고 프론트 아닌 미들 오피스, 백 오피스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남녀의 차별적인 요소는 없습니다.